제가 최근에 설날에 사촌동생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촌동생이 1억 이상을 써야지 되는 H백화점의 최고 등급인 VIP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돈을 써도 그 VIP 그룹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던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 그러냐 라고 했는데, 뜻밖의 얘기가 어차피 돈 모으지도 못할 거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실컷 써보기나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내내 열심히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동안 모았던 돈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간 충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모으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의 3가지 착각이 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문제 있는 이유는 많이 못 벌어서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적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얼마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리고 얼마를 모으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 적게 벌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한 달에 1억을 벌면 지금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진짜 오랫동안 되게 다양한 수입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한 달 1억 벌면 괜찮아질 것 같죠? 거기에 맞는 소비 습관에 또 세팅이 됩니다. 월급을 많이 벌수록, 그리고 부수입이 생기면 생길수록 소비 습관이 거기에 세팅돼서 명분만 늘어나고 차만 계속 사양이 올라가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1억도 부족해져요. 돈을 얼마 버는지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더 많이 벌어야 해결될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벌면은 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지우세요. 그리고 지금 벌고 있는 돈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조차 안 해요. 왜냐면 난 어차피 돈을 조금밖에 못 벌고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작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건 착각이다. 얼마를 벌던 간에 여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무조건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뜯어보고 소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돈을 쓰는 건 스트레스 해소용이다 라는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사촌 동생처럼 어차피 이거 돈 들고 있어봤자 내 인생이 바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럴 바에는 스트레스나 풀게 돈 다 써버리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는 이유로 다시 또 다 써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나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돈을 벌려면 돈을 써줘야지. 이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야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써버리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 돈이 모이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했던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써버리고. 어차피 인생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쓰자. 내가 여기서 1,000원, 2,000원 아낀다고 뭐가 달라져?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왜 소비를 해야만 하는지, 불필요한 이쁜 쓰레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통장 잔고를 왜 계속 거덜내는지 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모아보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나 지금 월급 200, 300 버는데 내 상황에서 무슨 목표를 세우며 무슨 달라질 게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조차 되게 배부른 소리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2, 300만 원도 못 벌고 하루에 손이 달달달달 떨리도록 커피를 100잔, 50잔을 내려서 겨우 60만 원, 80만 원 버시는 알바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달에 2, 300만 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 월급이 있다 라는 건 나한테 힘이 생겼다라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라는 이야기로
다 없애버리지 마시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 거기 한번 집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에 주식 한 주 사기, 커피 하루에 한 잔만 마시기, 택시 일주일에 한 번만 타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더 아끼셔야 되잖아요. 원래 기존에 하던 소비들을 좀 참을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식 한 주를 또 사놓으면 되게 내가 뭔가 뿌듯하고 열심히 산 것 같고 평범한 사람이 아닌 나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커피를 줄이는 것도 단순하게 소비를 줄인다를 떠나서 건강을 챙긴다는 효과도 있고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습관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돈에 관심이 있는 분이겠죠? 그리고 뭔가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돈에 1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롤모델을 찾으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돈에 관심이 있을 거고, 롤모델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나 버는 과정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돈으로만 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또 돈 쓰는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떠나지 마시고, 목표를 세운다든지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킨다든지 롤모델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의 삶처럼 좀 내가 노력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착각, 숫자는 복잡하다, 그리고 큰 숫자만이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숫자를 잘 몰라, 나는 돈 계산 잘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걸 할 줄 몰라서 나는 어차피 돈을 모을 수가 없어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막 한 달에 몇십억 버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한 달에 몇억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200~300만 원, 진짜 많으면 300~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관리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가 어렵고 나는 숫자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하늘에서 딱 떨어져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월급들을 관리했던 능력이 나중에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을 때, 그리고 월 1억이 됐을 때, 그리고 월 3억이 됐을 때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를 몰라도 내가 지금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으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도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고, 쓰신 거를 복기하고 돈에 대한 숫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걸로 해서 하나씩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숫자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보기 싫은 거죠. 답답하겠죠. 왜냐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만큼 버는데 이만큼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놓은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싫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빚이 딱 생겼을 때 처음 했던 게 몇 달 동안 썼던 돈들을 적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진짜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3개월치 숫자를 적어서 정리하는데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돈을 생각 없이 써 내려갔던 내 자신을 숫자로 적는데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숫자가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답답하고 복잡한 내 현실을 보기 싫은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주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게 되니까 반드시 숫자를 적어보시고 복기해서 한 번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얼마를 벌지, 얼마를 썼지, 얼마를 모으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얼마를 벌 예정이지, 얼마를 쓸 거지, 얼마를 모을 거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의지로 다이어트 하듯이 돈 쓰는 거 참으시면서 의지로 버티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구조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을 막 믿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보면 구조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했고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알려달라고 저의 구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쓰고 있는 구조나 설계했던 구조들이 어떤 방식대로 흘러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남는 구조 설계법, 종잣돈 5배 빠르게 모으는 방법,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 여기까지 모두 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되게 답답하시고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간과 돈을 쓰면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고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다 만들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구조 설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떠서 드시듯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는 아니고요. 실제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년 전에는 사실 제가 같이 스터디하던 그룹이 있었거든요. 제 커뮤니티가. 그분들한테 막 소규모로 알려드렸던 부분인데 그 4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저는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에 비해서 제가 자산 규모도 좀 더 커졌고 더 많은 경험도 쌓여서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숨기는 거 없이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라이브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 특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답답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 3가지 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착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고 어떤 착각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